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혁입니다. 오늘은 대국굴기에서 보는 리더십 두 번째 시간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하면은 풍차가 유명하고 또 히딩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치페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식 같은 거 먹고 각자 내는, 각자 계산하는, 이게 네덜란드, 더치라는 말이 네덜란드라는, 네덜란드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아주 비즈니스가 굉장히 생활화, 일상화되어 있고, 상당히 독특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원래 인구의 20%가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어업에 종사하고, 또 네덜란드 아시죠? 특성이 땅이 바다보다도 땅 높이가 낮아서 바닷물을 퍼내기 위해서 저렇게 풍차가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업이 청어에 이제 청어 어업 종사를 하다 보니까 수상교통망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가볍고 빠른 배 건조 기술에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네덜란드를 갔어요. 네덜란드가 이 장사꾼적인 그런 기질이 강해서 종교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와서 거기서 상공업을 일으키고, 특히 소금 이런 생산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제 네덜란드에서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고 빠른 배의 이것 때문에 이제 해상 무역의 이제 선두주자로 네덜란드가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상 무역을 이제 잘 하게 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인도와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큰 회사를 세워요. 이게 이제 국가의 돈과 왕실의 돈과 민간 자본. 왜냐하면 이제 왕실 돈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거두면은 말하자면 저항이 많으니까 출자 지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출자 지분 받은 것을 증명을 종이에다 써줘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식.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사해서 오면은 그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뭔가 그 사이에 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그걸 처분하는, 서로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발달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또한 네덜란드에서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영국과 힘을 합쳐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스페인과 하면서 영국과 합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이 당시에 아주 무역을 잘해서 17세기에 일본에 진출해서 계속 일본과 아주 긴밀한 교역을 합니다. 일본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이제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해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막부 정권을 해가지고는 쇄국 정책을 펴요. 그러나 네덜란드 상인만은 에도, 지금 동경 앞에 지역을 정해줘가지고 이 교육을 하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의 이제 이 해상 대권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은 유럽에 붙어 있는 조그만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좀 못 살고 이 발전이 더딘 나라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농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국가 살림을, 자기네 살림살이를 어디에 의존했냐면, 스페인이 남미에서
상수를 통해서 들여오는 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화를 해적지를 통해 가지고 그 상당히 보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황실에다가 자꾸 그걸 해적지를 못하게 하라 해도 영국 황실도 자꾸 자기네들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나서 스페인에서 그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 본토를 공략을 해버리죠. 그 유명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저 해적지를 하던 저기를 해군 제독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군함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의 아주 해전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당연히 스페인이 영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도와준 것과 헤어가지고, 결국은 무적 함대를 격파를 해서 영국이 해상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드디어 이제 엄청난 해양 대국으로 일어서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혁명. 기존에 있던 왕을 이제, 쫓아내고 네덜란드의 그 왕 사위를 이제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약속을 받죠. 당신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오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왕가는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은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이게 이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죠. 어떤 왕이라든가 소수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여러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정치를 해가는 것이 그게 나라를 부강하는 아주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항해법을 이제 해상권을 쥐었으니까 항해법을 해서 이제 영국 국기를 써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영국이 드디어 엄청난 부를 하고 또 이제 인도라든가 해외 식민지를 해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영연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돈도 많고 또 인도에서 원면을 사다가 그걸 이제 면직물을 사서 인도에 다시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기기관 직물 산업을 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발명을 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정말 공장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난. 근데 이 영국이 이렇게 일어난 뒤에는 일어난 그 힘에는 또 뭐가 있냐? 유대인의 힘이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영국의 여러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 면직물이라든가 이런 산업혁명 이것에 이 유대인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국부론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영국이 자유방임,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스템을 해서 영국이 엄청나게 대국으로 일어나서 이제 미국의 강대국의 지위를 넘기기 전까지는 영국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서는 영국병이라 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문제였는데 데이처 수상이 그걸 무난히 잘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병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EU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씩 연기하면서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분분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얻게 되겠지만 EU라는 커다란 시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영국에 과연 좋은 그런 선택일지 이제 상당히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쇠퇴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나라들 프랑스, 독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